통합과학 2 2단원 환경과 에너지에서 두 번째로 에너지 전환과 활용해서 세 번째 단원인 에너지 전환과 효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인데요. 영어로 에너지라고 쓰고 약자로 E라고 쓰게 됩니다. 정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대표적인 단위로는 줄이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 사이의 정량적인 관계를 밝힌 19세기 영국의 물리학자 줄의 이름에서 유래를 한 기호입니다. 그러면 정량이 나왔기 때문에 정량과 정성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량은 quantity, 즉 양을 판단하는 거고요. 정성은 quality, 즉 질을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특징은 물체가 외부에 한 일, 그리고 일은 영어로 work라고 하죠. 약자로 W라고 씁니다. 이 일의 양만큼 물체 에너지가 변화합니다. 즉, 일은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라는 거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 E라고 쓰게 되는데요. 이 델타는 변화량을 의미하고 델타라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에너지가 아니다. 일은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 할 때 크기가 중요하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트는 물리랑 화학을 또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인 걸 아시게 됩니다. 네, 자세한 건 나중에 물리, 화학 자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물리랑 화학의 관점이 반대이기 때문에 부호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물체가 외부에서 일을 하면 일을 한 만큼 에너지가 감소할 것이고 물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으면 받은 일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겠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의 종류 보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한 에너지이고요.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이고 위치 에너지는 물체가 위치에 따라서 잠재적으로 가지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열 에너지는 물체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에너지인데요. 주의하실 부분은 온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열과 온도는 다르다라는 거 유념하시면 됩니다. 열은 에너지죠. 그래서 대표적인 단위가 줄이고요. 온도는 대표적인 단위가 켈빈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는 물질의 온도 변화가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 되고요. 온도가 다른 두 물질 사이에서 이동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 에너지는 화학 결합에 의해서 물질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이고요. 전기 에너지는 전류 또는 전자 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입니다. 성자는 양 전하, 즉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전자는 전하, 즉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우리가 중등과학이랑 통합과학 1 쓰던 내용인데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자 이동 방향은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류는 양성자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가상의 흐름이고요. 전자 이동은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흐름입니다. 양성자의 질량을 한 1700 정도로 두시게 되면 전자의 질량은 1 정도예요. 엄청 무겁죠. 그래서 얘는 안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자기학 파트를 할 때 전류의 흐름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그 이유는 옛날 이론이 전류로 정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도 중학교 과학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에는 전자, 양성자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개념을 잡고 이걸 전류라고 하자라고 마음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기학이 전류로 이제 기반을 해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 후대의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보니 이거 가짜네? 이게 진짜네? 라고 해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이론이 이걸로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뿌리를 흔들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론은 이걸로 가자. 근데 이거는 가짜고 이게 진짜구나라고 머릿속으로 알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여담이니까 중등과학에 썼던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 에너지는 원자핵이 융합하거나 분열할 때 질량이 감소해서 발생하는 에너지이고요. 이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페이지 내용 잠깐 보시게 되면 네, 이 파트예요. 핵 융합 반응, 핵 분열 반응 모두 질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량 감소가 왜 에너지 방출이냐? 바로 앞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인 바로 E는 mc 제곱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발견했고요. 모든 질량은 각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 가지고 있고 질량과 에너지는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참고해서 질량 감소하니까 에너지 방출되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빛 에너지 보시면 말 그대로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억할 부분인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을 볼 건데요. 이 내용도 중등과학 3학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여기입니다. 네, 여기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정리해놨으니까 이 내용 참고해서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은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고 반대로 운동 에너지는 다시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법칙이 있어요. 마찰, 공기 저항 등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높이들 보시게 되면 높이가 높든 아니면 지면이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모두 역학적 에너지고요. 이 합들은 모두 동일하다, 즉 보존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알파벳들 기호 의미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M은 매스입니다. 즉 질량이고요. 공식에 대입할 때는 단위는 킬로그램이다라는 거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램 아니고요. 뭐 미리그램 이런 거 아니니까 단위 유념하시고요. H는 하이트니까 높이입니다. 공식에 대입할 때는 단위는 미터입니다. 그래서 뭐 센티미터, 뭐 킬로미터 이런 거 아니니까 주의하시고요. V는 velocity, 즉 속도입니다. 공식에 대입할 때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이고요. G는 지구에서의 중력과 속도입니다. gravity, 즉 얘가 중력이죠. 중력에서 기호가 유래됐고요. 값은 지구에서는 9.8입니다. 이것도 중등과학에서 한 건데요. 지구가 아니면 값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지구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냥 지구에서는 9.8이구나. 근데 다른 행성은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참고사항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구에서는 9.8이고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문제에서 10이라고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10이라고 제시하면 10이라고 계산하시고요. 제시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9.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위치 에너지 볼 건데요. 위치 에너지는 potential 에너지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otential이 잠재적이다 이런 뜻이죠. 이 잠재적이다라는 말이 여기에 잠재적이다라는 말로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위치 에너지는 중력, 탄성력, 전기력 등등등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과학에서 힘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친구들도 다 위치 에너지가 있다고 배워요. 뭐 그건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다양한 친구들이 위치 에너지를 만들 수 있구나. 근데 우리는 다 중력에 의한 친구들만 위치 에너지 다루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주의사항인데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계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첫 번째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모두 시작과 끝만 보시면 됩니다. 즉, 경로를 고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번, 2번, 3번 다 막 움직였는데요. 어떻게 이동했는지 전혀 상관 안 합니다. 그냥 시작과 끝이 동일하죠. 그러면 1, 2, 3 모두 운동 에너지, 이제 처음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마지막 에너지, 즉 운동과 위치 에너지 합이 똑같다. 즉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속도의 크기를 운동 에너지의 공식에 대입하는데요.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동하든 어떻게 이동하든 방향 상관없이 V 크기가 동일하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이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mv 제곱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따라서 상대적인 값을 가지고요. 기준면보다 물체가 위에 있으면 위치 에너지는 플러스 값, 아래에 있으면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 보시면 기준면이 A일 때는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 즉 마이너스 9.8 MHA고요. 기준면이 B일 때는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9.8 MHB고요. 기준면이 C일 때는 위치 에너지가 양수값이니까 그냥 9.8 MHC고요. 기준면이 D일 때는 위치 에너지가 위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9.8 MHD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치 에너지 계산할 때 H는 기준면으로부터 수직인 거리를 대입하지 이동거리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이 여긴데요. 대각선으로 이동해서 위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거리가 L인데 높이가 H예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9.8 mL이 아니라 9.8 mH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주의사항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